네, 도전 3리그 현장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 캐스터 심혜영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60 항쟁이 있었던 날이 아닌가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쩌면 절대절명의 시간, 위기의 시간들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6.3 선거가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를 좀 앞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를 한번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소리를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어떤지요? 네. 도전 3리 현장 생방송은 그동안 방송을 좀 중단했었습니다. 재작년이죠. 12월 계엄 사태 이후 어쩌면 제가 아마 라이브 방송이 가장 활발하게 시작됐던 것이 아마 작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 가지 장르 중에서 가장 우리 정치 영역에서 라이브 방송이 아마 가장 크게 붐을 이루었던 시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든지 본인이 콘텐츠를 발굴해서 얼마든지 방송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방송은 3개 채널 동시 생방송 보내드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는 유튜브 채널 지금 보내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도 지금 방송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스푼, 아프리카 TV가 스푼으로 바뀌었습니다. 3개 채널 동시 생방송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에서 보다시피 왜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라이브 방송 캐스터인가? 아마 이것은 작년 2025년 한 해는 라이브 방송이 드디어 이제 붐을 이루는, 특히나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에서 정치 영역에서 가장 라이브 방송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번 2026년도 들어서면서부터도 점점 이제 크리에이터보다는 라이브 방송 캐스터가 이제는 주류를 이루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 하면 아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라이브 방송을 제작 편집하는 사람들, 라이브 방송 캐스터는 문자 그대로 실시간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라이브 방송 캐스터라고 저는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라이브 방송 캐스터가 누구인가, 라이브 방송 캐스터 특강으로 오늘 왜 라이브 캐스터가 아니라 왜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라이브 방송 캐스터인가? 저는 소셜 라이브 방송 협동조합의 도전 365 캐스터이면서 초대 이사장과 현 감사를 하고 있는 심현용입니다. 올해로 방송이 벌써 이제 15년 차가 되었습니다. 방송이 이제 15년 차가 되었으니까 꽤 오랜 시간 방송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 제가 첫 특강으로 이 특강을 듣는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스마트폰 하나로 오늘 당장 방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라이브 방송은 살아온 경험이 곧 자격증이면서 라이브 방송
가장 핵심 콘텐츠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함께 기억하고 시간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왜 라이브 캐스터가 아니라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왜 라이브 방송 캐스터인가? 그럼 시니어 캐스터의 현 상황,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글자가 잘 보이질 않네요. 잠시만요. 글자를 크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글자가 조금 작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글자를 조금 키워볼까요? 네. 요즘도 키우니까 좀 낫네요. 네. 시니어 캐스터의 결정적 강점. 플랫폼보다는 캐스터가 중요한 이유. 상업성, 수익 모델과 창업 창직. 공익성, 사회적 가치와 지역 기여. 상업성 대 공익성 두 축의 균형. 실제 창업, 창직 네 가지 모델. 교육과정 설계와 정책 연결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라이브 방송 캐스터인가? 크리에이터 대 라이브 방송 캐스터.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리에이터는 영상 제작 편집을 하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라고 하고요. 라이브 방송 캐스터는 실시간으로 생방송하는 사람들을 라이브 방송 캐스터라고 부릅니다. 크리에이터는 창작이지만 라이브 방송 캐스터는 발굴입니다. 현장이 가장 중요하죠. 크리에이터는 기획, 제작, 편집이 되어야 됩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기획하고 대본을 만들고 그 대본에 따른 현장을 만들고 그리고 찍고 편집하고. 그러나 라이브 방송 캐스터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라이브 방송 콘텐츠라고 보시면 가히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여기 글자를 좀 크게 키우다 보니까 또 시니어에게 라이브 방송이 유리한 이유. 콘텐츠가 원천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획 연출이 아니라 살아온 경험과 말, 그리고 나의 삶 모두가 라이브 방송 콘텐츠가 됩니다. 그리고 시니어에게 라이브 방송이 유리한 이유는 시청자 반응이 즉시 댓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채팅으로 즉각 피드백이 된다는 사실. 자격증은 크리에이터는 기술을 배워야 하지만 캐스터는 살아온 삶이 곧 자격증으로 나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콘텐츠화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30여 년 동안 거의 그러니까 20대부터 50대까지를 60대까지로 본다고 그러면 거의 30대부터 60대가 가장 전성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 40년을 무엇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그 살아온 경험이 제 첫 번째의 삶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의 삶은 그 경험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시니어 라이브 방송 캐스터로 새로운 삶을 꾸려보는 것도 가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니어 캐스터의 결정적 강점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강점은 네 가지로 그냥 일부러 지금 구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강점은 콘텐츠가 몸 안에 있다. 수년간 경험.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강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점은 지금까지 그래도 60년 이상 살아오시면서 본인의 목소리가 이제는 완전히 중후해지지 않았나요? 다음은 커뮤니티 중심 역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커뮤니티는 새롭게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경로당, 복지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장 함께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을 하게 되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시청자는 이미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곳에 가면 상당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음은 창직의 완벽한 조건은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문화해설사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지역, 신종 창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읽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니어 캐스터가 가장 강한 콘텐츠 분야는 전통시장 지역 상권 이런 곳에 단골을 만들고 관계를 만들면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전통시장에서 라이브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건강, 의료 정보, 경험자의 신뢰감 있는 전달을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음식 문화, 손맛, 레시피, 지역 문화 소개. 네 번째는 농사, 귀농 정보, 수십 년 실전, 농업 경험 제공도 할 수 있고요. 시니어들은 찾아보면 본인이 얼마든지 많은 콘텐츠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플랫폼이 뭔가요? 플랫폼은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플랫폼보다 캐스터가 중요한 이유는 플랫폼은 이미 상당히 많은 곳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정책 변경에 취약해서 알고리즘 변화로 노출 극감, 서비스 종료 시 모든 것을 잃은 핵심, 유튜브는 플랫폼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캐스터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게 가장 더 중요하죠. 캐스터로서의 역량을 가지려고 그러면 일반 MC가 돼서는 안 되고요. 레크레이션 지도자의 지도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스피치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캐스터 정체성의 강점은 어느 플랫폼에서도 활동이 가능하고요. 콘텐츠의 역량은 이동 가능, 다중 플랫폼 동시 방송 가능. 지금 제가 3개 채널 동시 생방송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직업적으로 정체성의 플랫폼을 선택한다. 내가 어떤 플랫폼을 선택할 것인가는 나의 정체성에 따라서, 나의 콘텐츠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방송 콘텐츠를 만들면 됩니다. 주요 잠깐만요. 아닙니다. 주요 라이브 방송 플랫폼을 비교해보면 플랫폼은 현재 할 수 있는 플랫폼은 유튜브 라이브, 페이스북 라이브, 네이버 TV, 그리고 아프리카 TV, 인스타그램, 밴드, 웬만한 곳은 이제 플랫폼을 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해서 방송을 하면 됩니다. 근데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유튜브가 플랫폼인데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라고 하면, 그런데 저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페이스북이나 아프리카 TV 스푼에서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그리고 페이스북으로도 방송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플랫폼은 어느 것을 선정하든 본인이 가장 편한 것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업성이냐 공익성이냐, 시작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지금은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상업성, 돈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하고 있는 활동에 라이브 방송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내가 상업성으로 가져갈 것인가 콘텐츠를 그래서 수익 모델과 창업 창직으로 가져갈 건지. 그런데 상업성으로 쌍업을 하는 데는 돈이 하나도 초기 자본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한 대와 경험 그리고 오늘 당장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필요한 것은 스마트폰 한 대, 사무실 장비 직원 필요 없습니다. 모두 필요 없고 오늘 시작 가능 시점은 전국 어디서도 혼자서 오늘 당장 첫 방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당장 내가 가고 있는 전통시장을, 오늘 내가 가고 있는 거리를,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루가 바로 아침부터 잠자는 시간까지가 온종일 콘텐츠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경로를 보면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수익 경로도 일단 글자가 조금 작아서 제가 글자를 조금 키우겠습니다. 5가지 수익 경로를 제가 일부러 지금 나열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행사 축제 현장 라이브 방송. 지자체 기업 단체에서 하게 되는데요. 보통 원캠이 30에서 지금 이제 3캠 팀을 꾸려서 나가게 되면 뭐 최소 150에서 180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라이브 방송이 점점 많아지니까요. 두 번째는 라이브 커먼스 방송 진행. 소상공인 전통시장 또는 상품을 소셜 마케팅을 하게 되면 세 번째는 캐스터 교육 강의.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에서 라이브 방송 캐스터 교육을 하게 되면 시간당 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강세가 측정이 됩니다. 네 번째는 마을 지역 방송국 운영, 주민센터나 지역에 보면 라이브 방송이 필요한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광고 협찬, 후원, 구독을 할 수 있는 경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창업 때 라이브 방송 캐스터의 창업. 일반 창업과 공익성, 사회적 가치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라이브 방송 캐스터의 3가지 공익 가치는 경험을 현금화하고 고립을 연결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경험을 현금화한다는 건 수십 년 경험이 수입으로 은퇴 후에 경제적 주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수백 명과 연결해서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라이브 방송 캐스터가 되겠습니다. 공익적 활동 영역으로는 마을 지역 방송, 문화전통 보존, 소상공인 지원, 지역 정보 허브 이런 것들이 다 제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업성과 공익성 두 축의 균형을 보면 수익을 내면서 가치를 만든다. 상업성과 공익성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전통시장 라이브 커먼스는 상업성, 수익성으로 상인 수익은 상업성이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는 공익성입니다. 마을 행사 중계는 중계 수수료는 상업성이지만 지역 공동체 강화는 공익성입니다. 캐스터 교육은 상업적으로는 강의로, 시니어 창업 지원은 공익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창업 창직 4가지 모델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개인형, 협동형, 지역형, 수익형
뭐 내용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으시죠? 내용을 보시면 개인형은 스마트폰 한 대로 시작해서 가족, 지인, 지역 확장, 투자리 리스크 없음. 투자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협동형은 라이브 방송 협동조합을 모델로 해서 장비 공유, 역할 분담, 수익 배분. 지역형은 지자체, 복지관, 주민센터 연결해서 마을 행사, 중계, 지역 뉴스 이걸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형은 행사, 중계, 수주, 광고 협찬, 후원, 플랫폼, 광고 수익 이런 것들이 바로 창업 창직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세 가지 이제 로드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설계와 정책을 연결해보는 방향은 1단계는 라이브 방송 캐스터의 정의, 스마트폰 조작 채널 개설. 2단계는 말하기 훈련 시청자 소통법, 콘텐츠 소재 발굴 실습. 3단계는 수익 모델, 설계, 협동조합 운영, 지자체 연계 브랜딩. 4단계 자립, 정기방송 운영, 멘토링, 네트워크, 지역 캐스터 커뮤니티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해 봅니다. 라이브 방송 캐스터를 공식 신직업군으로 등록, 시니어 녹화, 특화, 창직 직업군으로 분류해서 플랫폼 중립교육, 특정 플랫폼이 아닌 캐스터 역량 중심의 플랫폼 독립적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지역 인프라로 연계하는 겁니다.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를 소규모 방송 거점으로 전환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 우리 시니어들은 충분히 적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이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는데요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앱 실행 후 버튼 하나로 시작하고 그래서 방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플랫폼으로 시작하느냐, 가장 친숙한 플랫폼 하나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수익까지는 얼마나, 행사 중계 라이브 컴퓨터는 시작 증시 가능하지만 본인이 그러려면 인정받아야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이제 소셜라이브에서 협동조합으로 연락하시면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핵심 메시지 요약은 학습 정리 노트. 오늘 특강을 마치면서 아래 질문에 직접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오늘 특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적어보세요. 나의 콘텐츠 아이디어 3가지, 나의 라이브 방송 콘텐츠 아이디어 3가지를 적어보시죠. 내가 만들 수 있는 수익 모델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3가지.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이브 방송 캐스터가 아니라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라이브 방송 캐스터로 시작할 수 있는 창업 창직의 이야기를 몇 가지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냥 편하게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훑었습니다만 좀 더 이제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한 라이브 방송 캐스터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창직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시험적 테스트형 방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